서울 도심 밤 10시. 네온 사인이 빛나는 거리를 지나 골목길로 접어들자 도시의 소음이 점점 멀어졌다. 지우는 트렌치코트 깃을 세우며 걸음을 재촉했다. 11월의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32살, 강북의 한 중학교에서 시간제 교사로 일했다. 담당 과목은 체육,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기본적인 운동 지도를 하는 일이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삶. 그게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가끔 몸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었다. 오늘도 그랬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급정거하는 차량 소리에 순간적으로 몸을 낮췄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지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다. 또 시작이네. 왜 아직도 이러는 거야? 그녀의 과거는 지금과 달랐다. 20대 초반 해군 특수전전단 UDT 교관으로 4년을 복무했다. 수중 침투, 폭파 훈련, 근접 전투. 그곳에서 그녀는 지옥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배웠다. 하지만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였다. 아니, 끝내고 싶은 이야기였다. 지우는 편의점 앞을 지나며 알바생에게 손을 흔들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짧은 대화, 가벼운 미소. 이런 게 그녀가 원하던 일상이었다. 평범하게 사는 것.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런데 골목 모퉁이를 돌자마자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다시 말해봐. 돈은 어디 있냐고. 지훈의 눈동자가 좁아졌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는 좁은 골목길. 3명의 남자가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다. 무릎을 꿇은 남자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의 셔츠는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다. 쇠파이프가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이 새끼, 아직도 입 안 열어? 형님, 그냥 끝냅시다. 시간 오래 걸려요. 지우는 본능적으로 벽에 몸을 붙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나서지 마. 그냥 지나가. 너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야.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다. UDT 시절 김중령이 했던 말이었다. 민간 생활에서는 절대 개입하지 마. 넌 더 이상 군인이 아니야. 내 임무는 끝났어. 하지만 눈앞의 남자가 쇠파이프에 맞는 소리가 또 들렸고 비명이 섞였다. 으악, 제발 제발이요. 지훈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111을 누르려던 순간. 야, 거기 누구야? 남자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훑더니 지훈의 신발 끝을 비쳤다. 나와. 다 봤어. 지훈은 숨을 멈췄다. 모든 게 느리게 흘렀다. 왜 하필 오늘 이 길로. 그리고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지훈은 벽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쳤다. 여자네? 뭐야,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키는 180cm 정도, 체격은 건장했다. 그의 오른손에는 접이식 칼이 들려 있었다. 지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냥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남자가 비웃었다. 안 봤어? 그럼 왜 벽에 숨어 있었어? 다 봤으면서. 그 순간 뒤쪽에서 또 다른 비명이 터졌다. 살려줘요. 살려 제발. 쓰러진 남자의 목소리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지훈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피가 바닥에 고여 있었다. 남자가 지훈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야, 이쪽 봐. 내가 뭘 봤든 잊어. 알았지? 안 그럼 너도. 손 치워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 뭐? 손? 치우라고요. 남자가 웃으며 더 세게 그녀의 팔을 쥐었다.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그 순간이었다. 지훈의 몸이 움직였다. 오른손으로 남자의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그의 팔꿈치를 밀어 올렸다. 관절이 역방향으로 꺾이는 소리가 났다. 으악! 남자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 지훈은 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0.8초. 그게 걸린 시간의 전부였다. 아, 또 이렇게 되는구나. 뒤쪽에 두 남자가 돌아봤다. 그들의 눈이 커졌다. 뭐야, 저 여자? 야, 잡아.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익숙함이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던 감각.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두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지우는 중심을 낮추며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남자의 몸이 휘청거렸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뒤돌아 그의 무릎을 발로 찼다. 무릎뼈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잠시의 정적. 지우는 거친 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다. 세 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땀이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떨리지 않았다. 안정적이었다. 마치 이게 원래 그녀의 모습인 것처럼.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때 골목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흰색 승합차 한 대가 급정거했다. 차 문이 열리고 4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중 한 명,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하지만 어딘가 흥미로워 보였다. 뭐야, 이 난리는. 쓰러진 남자 중 하나가 신음하며 말했다. 형님, 이 여자가 우릴. 중년 남자가 지훈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흥미롭네. 여자 혼자서 우리 애들 셋을 눕혔어? 대단한데?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응시했다. 남자가 담배를 꺼내 물었다. 이름이 뭐야? 알 필요 없어요. 강단 있네. 근데 말이야,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내가 본 거 우리한텐 큰 문제야. 알지? 지우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출구는 막혀 있었다. 승합차가 골목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다. 중년 남자가 손짓했다. 잡아. 조용히. 4명의 남자가 동시에 움직였다. 지우는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놨다. 코트의 단추를 풀었다. 움직임이 더 자유로워졌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다. 지우는 옆으로 피하며 그의 얼굴을 손날로 가격했다.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팔을 잡았다. 지우는 뒤로 머리를 박았다. 남자의 이마가 갈라지며 피가 흘렀다. 세 번째 남자가 칼을 꺼냈다. 죽여버려. 2년. 칼날이 번쩍이며 내려왔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칼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무릎을 올렸다. 남자의 몸이 뒤로 넘어갔다. 4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지우는 팔로 막았지만 충격이 뼈까지 울렸다. 으. 그녀는 이를 악물고 남자의 다리를 걸었다. 남자가 균형을 잃었고 지우는 그의 목을 팔로 조였다. 5초. 남자의 몸이 축 늘어졌다.
지우는 무릎을 꿇으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왼팔에서 피가 흘렀다. 어깨도 베인 것 같았다. 중년 남자가 천천히 박수를 쳤다. 대단한데? 정말. 어디서 배웠어? 특수부대? 경찰? 지우는 그를 노려봤다. 눈빛에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만둬요. 경찰 불렀어요. 경찰? 남자가 웃었다. 여기까지 오려면 10분은 걸려. 그 안에 다 끝나.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지훈의 눈동자가 커졌다. 움직이지 마. 난 쏘는 거 좋아하거든. 남자가 총을 겨눴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지훈은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총? 이건 막을 수 없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 순간 골목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 중년 남자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시발 철수한다. 빨리. 남자들이 서둘러 쓰러진 동료들을 끌어 승합차에 올렸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출발했다. 지우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다. 어깨와 팔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끝났어, 일단은. 곧 경찰차 불빛이 골목을 비췄고 2명의 경찰관이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 없는 서울의 밤하늘. 차갑고 공허했다. 나는 다시 이 세계로 돌아온 건가? 새벽 2시 강북경찰서. 지우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왼팔과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통증은 여전했다. 형사 한 명이 의자를 끌고 앞에 앉았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이름표에는 김태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지훈 씨 맞죠? 네. 진술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퇴근길이었어요. 10시쯤 골목을 지나가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맞는 소리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비명이 너무 심해서 112에 신고했는데 그 전에 들켰어요. 형사가 메모를 했다. 그럼 남자들이 먼저 공격한 거죠? 네. 저를 잡으려고 했고 저는 방어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파일을 넘기며 물었다. 이지훈 씨, 혹시 군 경력 있으세요? 현장 CCTV 봤는데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닙니다.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해군이었어요. 몇 년 전에. 해군? 어느 부대요? 특수전전단이었어요.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UDT요? 그럼 교관이었나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4년 복무했어요. 형사가 펜을 내려놓았다. 그럼 이해가 되네요. 혼자서 7명을 상대한 게 대단하던데요. 전혀 대단하지 않아요. 일단 정당방위로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고 이지훈 씨는 방어만 했으니까요. 근데 형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 남자들 조직 폭력배로 보입니다. 얼굴 몇 명이 데이터베이스에 떠요. 특히 리더로 보이는 중년 남자 강민수라는 인물인데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폭행, 공갈, 협박 전과가 여러 건 있어요.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보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끈질기거든요. 조심하셔야 해요. 형사가 명함을 건넸다. 혹시 이상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담당할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안전가옥도 준비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학교도 다녀야 하고. 학교요? 형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전 교사예요. 중학교 체육교사. 형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UDT 교관에서 중학교 교사라니. 큰 변화네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작았다.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새벽 4시, 지훈은 경찰서를 나왔다. 거리는 고요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시작인가. 사흘 후, 지훈은 평소처럼 학교에 출근했다. 하지만 모든 게 평소 같지 않았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봤고 수업 중에도 창문 밖을 살폈다. 학생들이 물었다. 선생님, 팔은 괜찮으세요? 어제 다쳤다며요? 응, 괜찮아. 그냥 넘어져서 좀 다쳤어.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다. 점심시간 교무실. 지우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학교 앞 도로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학교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저 차.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김태원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상한 차량이 학교 앞에 있어요. 번호판 12가 3456. 곧 답장이 왔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가능하면 혼자 다니지 마세요. 지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다시 봤다.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날 저녁 퇴근길. 지우는 평소와 다른 길로 나갔다. 후문으로. 그리고 골목길을 통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뒤를 여러 번 돌아봤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멈춰섰다. 현관문 앞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지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CCTV가 있는지 확인했다.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두껍지 않았다. 무언가 하나만 들어있는 것 같았다.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오늘 오전에 찍힌 것 같았다. 학생들의 얼굴이 선명했다. 뒷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귀여운 학생들이네. 입 조심해. 지훈의 손이 떨렸다. 차가운 두려움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하지만 곧 그것은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학생들을. 그녀는 즉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태원 형사님? 네, 이지훈 씨? 협박 편지를 받았어요. 집 앞에 학생들 사진이 있어요. 전화 너머로 형사가 욕을 뱉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바로 갑니다.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집안에서 문 잠그고 계세요. 네. 전화를 끊고 지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모든 문을 잠갔다. 창문도 모두 닫았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접이식 칼과 호신용 스프레이가 들어 있었다. 지우는 칼을 꺼내 손에 쥐었다. 익숙한 무게감이었다. 학생들은 절대 안 돼.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은 사라졌다. 이제 결심만 남았다. 이틀 후 금요일 밤. 지우는 지하철역에서 나와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일부러 사람이 적은 길을 선택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속도를 유지하며 골목 더 깊숙이 들어갔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지우는 모퉁이를 돌았다. 그리고 벽에 몸을 숨겼다. 3초 후 검은 후드를 입은 남자가 모퉁이를 돌아왔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디 갔어? 그 순간 지훈이 뒤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남자의 목을 팔로 감아조였다. 으윽! 남자가 발버둥쳤지만 지훈은 놓지 않았다. 5초! 남자의 몸이 축 늘어졌다. 지훈은 남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후드를 벗겼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낯선 얼굴이었다. 그녀는 남자의 뺨을 가볍게 쳤다. 일어나. 죽인 거 아니야. 남자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다. 그리고 지훈을 보고 놀라 뒤로 물러나려 했다. 지훈이 그의 멱살을 잡았다. 움직이지 마. 질문 몇 개만 할게. 누 누구야? 그건 내가 물어볼 말이야. 누가 시켰어?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훈은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으악! 누가 시켰냐고. 강 사장님. 강민수? 네네. 그가 뭐래? 입 다물게 하라고 안 그러면 학생들을.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더 비틀었다. 그가 어디 있어? 아, 나눠줘요. 어디 있냐고. 강북클럽 미드나잇 거기가 본거지예요. 지우는 남자를 놓아줬다. 그는 팔을 움켜쥐고 신음했다. 돌아가서 전해. 학생들한테 손 떼면 내가 직접 찾아간다고. 뭐라고요? 지우는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는 나를 추적하지 마. 다음엔 이렇게 안 봐준다. 남자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학생들을 건드리겠다고? 절대 안 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김태원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저예요. 무슨 일이에요? 또 추적당했어요. 근데 이번엔 제가 잡았어요. 뭐라고요? 형사님, 미드나잇이라는 클럽 아세요? 강북에 있는. 알죠. 왜요? 거기가 강민수의 본거지래요. 저 거기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형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이지훈 씨 안 됩니다. 거기는 위험해요. 조직의 본거지나 다름없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이대로는 끝나지 않아요. 학생들이 위험해요. 그럼 제가 지원팀 준비하겠습니다. 최소한 혼자 가진 마세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티나게 하면 안 돼요.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증거를 잡을 거예요. 녹음이든 뭐든. 그가 직접 자백하게 만들 거예요. 사흘 후 월요일 밤. 강북의 뒷골목에 위치한 클럽 미드나잇. 네온 사인이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났다. 저속한 음악이 건물 밖까지 울려 퍼졌다. 지우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클럽 앞에 섰다. 머리를 풀어내렸고 평소와 다른 진한 화장을 했다. 귀걸이도 하고 립스틱도 발랐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주머니 속에는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이미 작동 중이었다. 입구의 경비원이 그녀를 훑어봤다. 혼자세요? 네. 신분증 좀. 지우는 신분증을 보여줬다. 경비원이 스캔하고 돌려줬다. 들어가세요. 클럽 안은 시끄러웠다. 음악이 귀를 찢을 듯 울렸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뒤섞였다. 지우는 바로 향했다. 바텐더에게 물 한 잔을 주문하고 주변을 살폈다. 2층에 VIP룸이 보였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계단을 지키고 있었다. 저기구나. 지우는 천천히 계단 쪽으로 다가갔다. 남자 하나가 그녀를 막았다. VIP 전용이야. 초대받았어? 강 사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구야, 넌? 지우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분이 찾는 사람이에요. 골목에서 만났던 남자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뭐라 말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올라와. 근데 무기 검사부터. 남자가 지훈의 몸을 수색했다. 재킷, 바지 주머니. 하지만 녹음기는 속옷 안에 숨겨져 있었다. 발견되지 않았다. 깨끗하네. 올라가. 지우는 계단을 올라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에 땀이 찼다. 진짜하게 가자. 증거만 얻으면 돼. 2층 복도 끝, 검은 문이 있었다. 남자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문이 열렸다. 안에는 중년의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골목에서 봤던 그 남자. 강민수. 회색 정장, 차가운 눈빛. 그는 지훈을 보고 천천히 웃었다. 오, 직접 찾아왔네. 이거 재밌는데? 지훈은 문을 닫고 그 앞에 섰다. 끝내자고 왔어요. 끝내? 뭘? 이 추격, 협박, 다요. 강민수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우리 일에 끼어들어서 폭행 현장을 목격했을 뿐이에요. 목격? 그래, 목격이었지. 근데 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우리 사람들을 병원 보냈잖아. 지우는 침묵했다. 강민수가 연기를 내뿜으며 계속 말했다. 정당방위였다고? UDT 출신이 일반인들한테 정당방위를 하다니. 웃기는 소리네.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떻게? 조사했지. 내 과거 다 알아. 해군 특수전전단 교관, 4년 복무, 전역 후 교사로 전직. 조용히 살고 싶었던 거지. 평범한 삶. 강민수가 일어서며 웃었다. 근데 말이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내가 본 거 우리한테 문제야. 그 새끼는 우리한테 5천만 원을 빌려먹고 튀었거든.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내가 끼어든 거야.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여? 아니지. 그냥 혼 좀 내주려고 했지. 근데 내가 우리 애들 7명을 병원 보냈잖아. 지우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강민수가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담배 연기가 지훈의 얼굴을 스쳤다. 간단해. 경찰한테 한 진술, 번복해. 내가 착각했다고 해. 어두워서 잘 안 보였다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너도 끝이야. 그리고 강민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내 학교 학생들도 위험해질 거야. 특히 2학년 3반 학생들. 귀엽던데.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온몸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학생들은 건드리지 마. 그럼 내가 선택해. 진술 번복하든가 아니면 내가 사라지든가. 둘 중 하나야.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속옷 안에 녹음기가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생각해 볼게요. 현명한 선택이야. 강민수가 손짓했다. 방구석에 서 있던 남자 2명이 다가왔다. 근데 말이야,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내가 정말 UDT 출신인지. 소문만 듣고는 믿기지가 않거든. 강민수가 남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들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한번 테스트해 볼까? 지훈은 뒤로 물러났다. 등이 벽에 닿았다. 뭐 하는 거예요? 걱정 마.
죽이진 않아.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피했다. 그리고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남자가 신음했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었다. 지우는 뒤로 발차기를 했다. 남자의 명치에 정확히 맞았다. 강민수가 박수를 쳤다. 대단한데? 역시 진짜네. UDT 출신 맞어. 지우는 거친 숨을 내쉬며 그를 노려봤다. 이제 됐어요? 응, 충분해. 근데 말이야. 강민수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권총이었다. 내가 너무 위험해. 살려둘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훈의 눈동자가 커졌다.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해.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우리 조직, 내 얼굴 다. 그가 총을 겨눴다. 그럼 안녕. 그 순간 지훈이 외쳤다. 지금이에요. 문이 박살났다. 경찰이다. 총 내려놓아. 김태원 형사와 기동대원들이 우르르 들이닥쳤다. 방패를 든 대원들이 앞장섰고 총을 든 대원들이 뒤따랐다. 강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야 이 새끼들. 형사가 총을 겨누며 외쳤다. 강민수, 총 내려놓고 두 손 들어. 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총을 바닥에 던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시발 함정이었어? 지우는 재킷 속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다.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다 녹음했어요. 당신이 한 말, 협박, 살인 시도, 전부. 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2년이 감히. 그가 지훈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기동대원들이 그를 제압했다. 수갑이 채워졌다. 김태원 형사가 지훈에게 다가왔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잘했어요. 정말 위험했는데 증거가 필요했어요. 형사는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폭행, 협박, 살인 시도, 조직폭력 혐의 전부 입증 가능해요. 강민수가 끌려가며 소리쳤다. 너 죽었어. 내 학생들, 내 가족들, 다 죽을 거야. 지우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이제 10년은 감옥에 있을 거예요. 나올 때쯤이면 모두 잊혀졌을걸요? 그리고 혹시 나와서 날 찾으려고 하면. 그녀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땐 내가 먼저 찾아갈게요. 그땐 이렇게 안 봐줘요. 강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동대원들이 그를 끌고 나갔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긴 숨을 내쉬었다. 끝났어, 정말로. 무릎이 풀렸다.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힘이 빠졌다. 형사가 그녀를 붙잡았다.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고생하셨어요, 이지훈 씨. 정말 대단했어요. 고맙습니다. 형사가 물 한 병을 건넸다. 지우는 그것을 받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네. 증거도 충분하고 조직원들도 전부 검거했어요. 강민수는 최소 10년형은 받을 겁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났다. 정말로. 한 달 후, 강민수의 재판이 열렸다. 지우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날 밤 골목에서 목격한 것, 추적당한 것, 협박받은 것, 그리고 녹음기로 녹음한 대화까지. 강민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그녀를 노려봤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힘이 없었다. 패배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강민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폭행, 협박, 살인 미수, 조직폭력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지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긴 숨을 내쉬었다. 끝났어. 법정을 나서는데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골목에서 맡고 있던 그 남자였다. 얼굴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다. 저 선생님이시죠? 네. 그날 저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빚을 갚을 게 많아서 그 사람들한테 시달렸는데 이제 경찰 보호도 받고 있고 빚도 정리하고 있어요. 남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 됐네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떠나고 지우는 법원 계단을 내려갔다. 햇살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김태원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고하셨어요. 형사님도요. 이제 진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겠네요. 지우는 웃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중에 경찰 쪽으로 올 생각 없으세요? 이런 실력이면 특공대에서 환영할 텐데.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학생들 가르치고 농구하고 그렇게.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또 문제 생기면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다음 날 학교. 지우는 평소처럼 운동장에 서 있었다. 학생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들을 지켜보며 웃었다. 선생님, 같이 농구해요. 그래, 잠깐만. 지우는 운동장으로 걸어갔다. 학생 하나가 공을 패스했다. 지우는 그것을 받아 드리블을 했다. 우와, 선생님 진짜 잘하시네요. 이 정도야. 지우는 슛을 던졌다. 공이 림을 통과하며 쉬익 소리를 냈다. 학생들이 환호했다. 대박! 3점 슛! 지우는 웃었다. 진심으로.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평범하고 조용하고 따뜻한 일상. 점심시간 교무실. 동료 교사가 다가왔다. 지훈아, 그 사건 다 끝났다며? 기사 봤어. 응, 끝났어. 대단하더라. 혼자서 조직 하나를 잡다니. 혼자 한 건 아니야. 경찰이 도와줬어. 그래도 대단해. 나였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거야.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무서웠어. 진짜 많이. 근데 해낸 거잖아. 그게 용기야. 동료가 어깨를 두드리고 돌아갔다. 지우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훈아, 뉴스 봤어. 괜찮아? 응, 엄마. 다 끝났어. 진짜 놀랐어. 우리 딸이 그런 일을 겪었다니 다치진 않았어? 괜찮아. 이제 다 나았어. 그래, 조심해야 해. 알았지? 응,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지우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저녁 퇴근길. 지우는 예전에 사건이 있었던 그 골목을 지나갔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골목 한가운데 서서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가로등이 깜빡이고 바람이 불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게 끝났다. 지우는 작게 웃으며 걸어갔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익숙한 냄새, 따뜻한 공기.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강북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주범에게 징역 12년 선고. 지우는 채널을 돌렸다. 이제 그 이야기는 충분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지훈도 따라 웃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 저녁이었다.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구나.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우는 눈을 감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 삶에.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악몽 없이 평온하게.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지우는 눈을 떴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커튼을 젖혔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좋은 아침이야. 지우는 속삭였다. 그리고 웃었다. 오늘도 학교에 가야 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함께 운동하고 웃어야 했다. 그게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리고 그게 그녀가 사랑하는 삶이었다.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골목을 걸으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따뜻한 햇살. 도시는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지우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었다. 앞으로, 항상 앞으로. 지하철역에 도착해 계단을 내려갔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도 그들 사이로 걸어갔다. 평범한 사람, 평범한 교사.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그저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리고 그게 완벽했다. 지하철이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지우는 안으로 들어갔다. 창밖으로 도시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행복해.